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란입니다. 네. 요번에 3월 추천도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책 다 읽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좀 약간 좀 식상한 스토리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이 책이 2006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워낙 TV라든가 뭐 잡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저자분이 워낙 많이 알려주신 분이 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라서 새삼스럽지 않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실은요, 사실은 이 책 말고요. 저는 제가 최근에요, 여성의 성공 스토리에 푹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책 말고도 사실 총 4권의 책, 이 책을 포함해서 총 4권의 책을 사실 저는 500성에 추천하고 싶었는데요. 4권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권을 골라야 된다면 그래서 이 책을 골랐어요. 사실 이 저자분이 1948년생이세요. 저희 엄마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고 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와중에 다른 이제 세 권의 책을 총 4권 책 중에서요. 다른 3권을 젖혀주고 이 책을 택한 이유는 이게 한마디로 직장맘 스토리? 그러니까 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는 엄마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이분은 2번 아이를 떼어놓고 일하러 가죠. 처음에는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하게 됐을 때 28살의 나이로 아이를 유산한 지 딱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몸으로 신병교육대에 그러니까 입소를 하게 되면서 그때 정말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아이를 또 띄워놓고 또 하죠. 언제죠? 그 장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실력은 충분한데, 자기는 계속 사병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교에 도전하기 위해서 포트리에 있는 그 군사학교에 입소를 하게 되면서 또 아이를 띄워놓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사실 자식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거를 희생하고 사실 대부분을 희생하셨다고 봐야 되죠.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옳고 그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분의 선택은 그 당시로서는 좀 흔치 않은 일이었고 이 책이 출간된 때가 2006년이었잖아요. 2006년이라는 시기에도 좀 흔치 않은 얘기였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은 뭐 이제 이혼에 대해서 뭐 갔다 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2006년 당시에 2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아이를 떼어놓고 일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정말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아이를 떼어놓지 않았으면 이분의 삶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겠죠. 떼어놓지 않고 아이도 건사를 하면서 자기 개발도 하면서 내 직업적인 성취도 이루면서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으련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다 이것저것 저것 뭐 분명히 있어요. 뭐 하나를 얻으면 뭐 하나를 잃어요. 또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게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제가 이제 이 4권의 책을 저는 다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추천도서 이 4권 중에서요. 그 항공기 기장인 얘기가 있죠. 29의 꿈, 39의 비행. 예. 이분 얘기해 보면 이제 항공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나오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어, 그 중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 중에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왜, 우리가 딱 비행기 타고서는 이게 출발하기 전에 안내 방송이 나오죠. 스튜어디스가 보통 뭐 구명조끼는 이렇게 착용을 하고, 뭐 비상시에는 어느 쪽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막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그렇게 나오죠. 만약에 비상시가 되면 위에서 아래로 그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옆에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른이 반드시 마스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도 씌워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몸을 먼저 챙겨야
자식도 챙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느꼈어요. 만약에 이분이 자식 때문에 결국은 딸아이를 키운 그 얘기가 굉장히 저는 그 자식을 키우는 부모한테도 큰 이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자식 교육에 모두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 딸아이 말고 아들도 있잖아요. 아들은 이혼하면서 남편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본인이 사실 이분이 아이가 넷이라고 그랬죠. 책에 보면 그 남편이 그 전처한테서 낳은 아이, 그리고 본인이 낳은 아이 둘, 그리고 입양한 아이 하나. 만약에 이혼을 하면서 그 네 명의 아이를 다 끌어안았다면, 그치. 부임지를 막 옮겨다니면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군인이셨잖아요. 그게 아마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집에 있던 책을 제가 집에 책이 너무 많아서 정기적으로 책을 다 갖다 버리거나 뭐 기증하거나 뭐 중고 책방에 팔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책방에다가 어느 없더라고요. 집에 분명히 있던 책인데 없어서 요번에 또 다시 샀어요. 네, 제 블로그에 예전에 올렸던 글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는 직장맘이어서 이분이 그 아이를 떼어놓고 일하러 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요번에는요, 이분이 그 친정에 대한 얘기가 전 되게 와닿았어요. 친정이라는 친정이요. 물론 오백성에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결혼을 해도 아기가 없으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쵸? 남자분도 계시고 친정이라는 의미가 그게 항상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꼭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이제 맏딸의 경우는 맏이들은 항상 그 나한테 대하는 그 부담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분이 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그래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거든요. 그게 한번 보시겠어요? 이 네 권 책 중에서 사실은 그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랑 제일 비슷한 책이 바로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예요. 이 되게 비슷해요. 만약에 이분이 서진규 이 저자분 서진규님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도 가난해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이분은 그래서 대학을 못 가고 가발 공장 여공으로 일하다가 가정부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의 이 주인공 켈리 최님은 고등학교도 못 가요. 여기 책에 보면 그 자기 집안에 대해서 길게 쓰진 않은데 짧게 나와요. 가난한 집안이고 여섯 남매였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시점이 되자 불러놓고 부모님이 얘기를 하죠.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 보낼 수가 없다. 너는 기왕에 우리가 한정된 비용을 가지고 보내려고 하면 딸보다는 아들 학교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너 고등학교 보낼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은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하죠. 그리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가게 돼요. 그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라는 게 굉장히 학업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시절이란 게 이제 요 책 두 권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켈리 최님은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일본 유학 가기 전에 복장 학원이란 데서 의류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디자인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작에 대해서요.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가고 그 다음에 프랑스 유학을 가는데요. 그 얘기가 그렇게 자세히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맨 처음에 고등학교 보낼 돈도 없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그 각 유학이라 그 각 단계마다 사실 그 집안의 도움은 거의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든 헤쳐나가셨겠죠. 근데 여기 그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서진규님은요. 거기 한 발 더 떠서요. 한술 더 떠요. 도움을 못 받는 거 플러스해서 이분 보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식당에서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아버지 빚도 다 갚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미국으로 모셔오죠. 그리고 미국으로 모셔와서 같이 살고요. 나중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 자기 언니네 가족들도
와서 같이 살게 되고 이민을 같이 오게 다 이게 다 이분이 다 도와줬겠죠. 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동생이나 이렇게 뭐 가족이 누가 아프면 또 미군 병원 용산에 있는 뭐 미군 병원이라 이런 데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정말 딸 하나 잘라놓으니까 집안의 빚도 갚아 뭐 온 식구들 다 뒷바라지까지 다 해줘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켈리 추에님은 친정 얘기가 그 뒤로는 안 나와요. 얘기가 없어. 그냥 어쨌든 혼자서 그냥 헤쳐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냥 도움은 받기는 없었을 것 같고 혼자서 헤쳐나갔겠죠. 근데 사실 친정집에 도움을 못 받아도요. 내가 거기다 노력을 내 시간과 돈과 노동력과 이런 걸 안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되게 땡큐죠. 부모님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게 또 나의 어깨에 있는 그 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 결국은 끝에는 다 잘 되죠. 이제 이분은 이제 공부에 한이 맺힌 분이라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맺힌 분이라 결국은 세계 최고로 꼽히는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요. 또 이분은 또 그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막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또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고 사업을 유럽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얘기들인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켈리체님 책보다는 더 옛날 사람 분명이지만 이게 이 책이 더 와닿았죠. 왜냐하면 켈리체님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일을 했던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프랑스인 남편을 만나서 프랑스 애인이었을 때부터 이제 사업을 같이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고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직장에 소속돼서 군대라는 직장에 소속돼서 일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수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거. 그래서 이 책도 네, 특히 이 책 저는 이 책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냐면요. 어, 정말 바닥에 뭐 마찬가지예요.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말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구멍이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보여준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때 정말 잘 나가던 프랑스의 그 한국인 사업가가 쫄딱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어, 빚, 빚에 그냥 너무나 빚이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자기 절망감 그거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또 어떤 분한테 추천하고 싶냐면 이제 상당 부분이 뒷부분의 상당 부분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키워가고 또 직원을 또 채용하고 직원들에게 어떻게 기업의 기업 정신, 우리 회사만의 어떤 그런 걸 가져가는 우리 회사만의 어떤 정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보시면 또 참고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권 책 얘기도 할까요? 잠시만요. 참. 그, 골드만삭스를 신고 차이나를 걷는 여자 이 책은요. 제가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추천해주는 글을 보고서는 읽게 됐어요. 사실은 그 글을 안 봤으면 저는 안 읽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여성의 글로벌 기업에서 되게 승승장구하는 여성의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걸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잘났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내가 희망을 얻고 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커녕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이런 결론이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커리어가 화려하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언어학 박사 받은 다음에 또 맥킨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중국 안방보험의 또 유일한 외국인 이사로서 임원으로 재직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화려한 커리어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얘기는 저는 사실 뭐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뭐 시리즈로 읽는 여성의 성공 스토리를 시리즈로 읽는 김에 그냥 읽어야겠다라고 했던 책인데 와, 읽고서 완전 감동받았어요. 이 얘기는요, 이 책은요,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요, 아주 솔직한 실패 스토리입니다. 실패 스토리예요, 정말.
보면 저도 사실 제 성인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인으로 보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거랑 상당히 겹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죠. 아니, 사실 직장 생활이 업무로 만나는 거잖아요. 일 대 일로 만나는 사이인데, 이 일로 만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 외적인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 술자리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나는 술도 못 먹고, 뭐 이렇게 입담이 훌륭하고, 사교성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거든요. 여기 이 저자분도 그래요. 그래서,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도 할 수 없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외국계 기업이니까요. 요트에서 생일 파티를 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생일 파티를 열고 소초대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내 생일 파티에 와줄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 졸이는 그런 거 나오죠. 그리고 뭐 한국에 와서도 이게 또 술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또 2차, 3차 그 노래방과 여기로 이어진 술자리와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술도 못 먹잖아.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골프를 배우게 되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뭐 술 한잔 하고 아니면 뭐 커피 한잔 하면서 회사도 까고 막 상사도 씹고 이러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에피소드가 나와요. 누구랑 같이 동료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상사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불려갑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했다며 이러면서 세상에 이제 그 동료는 나의 그 친구가 아니죠. 네. 저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심지어 책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분의 이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책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 중국의 안방보험이라는 그 큰 회사의 임원으로 그리고 M&A 그 인수합병 전문가로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주특기를 발휘해서 아주 큰 건을 M&A를 성공을 시켜요. 어마어마한 큰 성과를 거둔 거죠. 사업적인 성과 그리고 업무적인 성과를 거뒀는데 그거를 기념하는 기념식에 정작 이 사람은 초대를 받지 못해요. 자기가 주인공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봤더니 자기의 공을 자기 딴 사람이 가로챘어요. 심지어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은 이 저자가요, 그런 일을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분은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관시라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중국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꽤 긴 회사 생활 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몰라. 나는 M&A 전문가지만 그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중간중간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척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러든가. 그래야 나중에 또 좋은 성과가 났을 때, 그때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사실은 회사란 조직에 몸담고 있을 때는, 내가 맡은, 내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위에 싸바싸바 하는 게, 그거는 저는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그거를 이분은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서 깨지고 겪은 이런 일들을 정말 가감없이 막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아, 현재 직장에 몸담고 있고 또 회사를 여기 보면 이제 그 자기의 원래 전공 분야와 기존에 일하던 분야와 다른 분야로 회사를 옮길 때 그쪽 분야의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굉장히 깊은 사정까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보니까 몸으로 부딪히더라고요. 이메일 보내고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적극성이 그런 정보를 얻는 방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여자라서 또는 내가 술을 못 먹어서 나는 술도 못 먹고 사교적이지 않고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여자고 아시안이고 이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살아있는 예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직장 생활 상당 기간 여기서 또 성과를 내야 되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29의 꿈, 39의 비행 요 책 있잖아요. 요 책은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추천하고 싶었어요. 이 저자분이 저랑 동갑이라서 저는 더 많이 이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책은 되게 이 책은 좀 만약에 이제 이 제가 추천드린 네 권의 책 있잖아요. 이미 이제 한 권 읽으셨을 거고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읽으셨을 거고 나머지 세 권도 닳겠다라고 하시면 요 책을 먼저 읽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이미 절판됐어요. 그래서 저도 전자책으로 봤거든요. 근데 전자책도 인터넷 서점 중에서 유일하게 교보문고에서만 팔고 있어요. 언제 그것도 또 판매 중단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읽고 싶으신 분은 빨리 이것도 혹시 절판되거나 판매 중단될지 모르니까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교보문고 한 군데서만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해서 전자책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중국 항공사에서 일하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여자가 항공사에서 일한다 그러면 보통 스튜어디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분은 비행기 조종사죠. 우리가 차는 운전한다 그러는데 비행기는 조종한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그 골드만삭스 그 책 주인공도 뭐 평범한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분도 뭐 그냥 평범한 집안이다. 집이 가난하게 너무 가난하고 이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딸이 뭘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셨다 그러죠.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고요. 그런 얘기가 좀 드물진 않아요. 제 주변에도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 게 흔하게 보는 경우에요. 집이 가난하지 않아도요. 딸한테는 투자를 안 해요. 시집 가면 땡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일본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다 해결을 하죠. 그런데 이제 파일럿이 되게 된 얘기가 되게 또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민간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이요.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가 이제 민간 항공사로 와서 조종관을 잡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공군 출신이 아니라면 항공사에 자체적으로 항공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학교를 나와서 조종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근데 이분은 그걸 할 수 없어요. 뭐 공군이 될 수도 없고 일반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들어가자니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받아주는 데가 해외에 그런 항공 학교들이 있어요. 거긴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돈이 없어. 아버지가 돈을 안 대줘. 그러니까 이분은 보통은 이 정도쯤 되면 그냥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알아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에 항공학교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오산 미군 공군기지 안에 있는 항공학교가 있습니다. 미군 공군기지 안에 있는 항공학교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군이거나 미군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대사관의 직원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계속 시험을 봐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자기 떨어진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얼결에 갑자기 미국 대사가 바뀌는 바람에 대사의 비서를 뽑게 되는데요. 따로 입사 공고를 내지 않고 기존에 이력서 들어왔던 중에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돼서 얼결에 미국 대사님의 비서가 됩니다. 이분한테는 되게 행운이었어요. 완전 자기가 원래 지원했던 직무에 만약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산 공군기지까지 가서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미국 대사님의 비서가 되는 바람에 대사님이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셔서 평일날 시간을 빼주는 대신에 뭐 주말 근무를 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편의를 봐주셔서 오산 공군기지에서 비행학교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조종사가 되는 첫 발을 띄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있는 또 항공학교를 가서 이제 제대로 이제 돈을 막 모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항공학교를 가죠. 근데 어, 미국에 그때 그 금융위기가 와가지고요. 도저히 그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 자리가 안 나와. 그래서 이분이 2009년도에 중국에 있는 그 신규로 이제 중국은 그때 막 경제 발전이 막 일어날 때였으니까요. 중국에서 그 조종사가 부족하니까 외국인 조종사도 뽑게 됐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되게 돼요. 제가 작년에 중국 심천을 두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정말 4차 산업의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도시에 제가 정말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혼자 가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려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2018년도 얘기고요. 그 10년 전에 중국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너무 낙후된 그런 데였죠.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중국에 간다는 게. 그래서 그렇지만 잘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중국의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유일한 외국인 부기장이자 유일한 여성이자 또 유일한 한국인이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이분의 그 스토리를 쭉 보면 되게 감동적이고요. 되게 가슴 뛰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뭐 돈이 없다고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될 수 없구나. 그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기한테 그런 그 문의가 되게 많이 온대요. 진로에 대한 상담. 나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 뭐 키가 작은데 할 수 있을까요? 눈이 나쁜데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문의들이 되게 많이 온다는데 자기는 그래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한다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 되게 와닿았어요. 특히 이분 책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냐면요. 중국 항공사에 이제 드디어 합격을 했잖아요. 입사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출근 날짜도 되기 전에 갑자기 그 회사 기념식이 있는데 기념식에 너도 참가해라라고 이제 연락을 받습니다. 그냥 뭐 오라고 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딱 그분은 느낌을 받았어요. 유일한 외국인이자 유일한 한국인이자 유일한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앞에 가서 한마디 할 일이 혹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벼락치기로 밤새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중국어를 진짜 전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죠. 왕왕왕 왕초보 상태였는데 도움을 받아서 그때 그 과외 선생님한테 이제부터 배우고 있었던 차이였는데 어, 밤새 준비를 해가지고 인사말 앞에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사말을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가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참석해라 이런 얘기만 너도 와라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으로 불러가지고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창한 중국어는 아니지만 외국인이 상당히 노력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기 그 연설문에 달달달 외운 거를 딱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회장님 눈에 들어서 회장님한테 이후에도 또 이렇게 또 잘 되게 되는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분도 그렇고요. 29의 꿈, 39의 비행 이분도 그렇고 아까 그 골드만삭스를 신고 차이나를 걷는 여자 요 책도 그렇고 이분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읽다 보면 야 네가 애가 없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도전도 하고 저런 도전도 하고 그럴 할 수가 있었지.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긴 합니다만 정말 희망을 주고 또 내가 어떤 도전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준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네 권을 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제 이 29의 꿈, 39의 비행은요, 이분이 좀 직업을 여러 차례 바꾼 걸로 나오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래서 한 우물을 판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걸까?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내 마음이 가면 그쪽으로 가도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뭔가, 내 인생에 뭔가
회사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직업을 바꾼다. 뭐 이런 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그 네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 책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요, 208페이지 체력은 실력이다라는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밝히죠.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하며 오늘의 일은 나의 성취를 칭찬한다. 그 성취의 비결은 아주 단순하다. 내 희망을 뒷받침해준 나의 건강 때문이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식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부모 자신들부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운동복 입고 지금 카메라 앞에 있잖아요. 저 이제 운동하러 가려고요. 네. 촬영 마치자마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도요. 그쵸. 성취를 할 수 있는 건요. 몸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요. 그냥 예전에는 되게 정신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느끼는 게요. 40살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몸에서 나와요. 그게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신력을 만드는 방법은 막 정신력을 갈고 닦는 내가 정신을 집중하고 막 이러면서 막 물론 명상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몸을 만드는 게 또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요. 이 책에 나온 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체력 관리 꼭 잘하시고요. 참 여러분 제가 그리고 한 가지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이요. 제가 정말 말씀드렸죠. 요즘 여성의 성공 스토리에 제가 푹 빠져 있거든요. 혹시 제가 추천해드린 책 4가지 말고도요. 다른 추천해주시고 싶은 책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 또 다른 500성 회원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